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자동차 안전하게 타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그 한파로 인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유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겨울철 배터리의 방전 원인과 또 혹한기 연료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 요령에 대해서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명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동원 명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지난번 우리 명장님께서 그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 비율의 80%가 이 한파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결국 그 소비자들이 배터리 관리를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네. 배터리 방전의 주 원인이 뭡니까? 이 배터리를 갈아야 될 때 안 갈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뭐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배터리 방전 원인은 이제 무관심을 불른 운전자의 탓이라고 보면 되겠죠. 운전자의 탓. 그래서 배터리 방전 원인은 첫째는 이제 날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 즉 뭐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온도에 비례해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과 또 두 번째는 겨울철을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2, 3일 또는 장기간 세워놓은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때 배터리가 또 방전되는 원인이 되겠고요. 뭐 세 번째로 든다면 이제 블랙박스를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계속 켜놓을 경우 이제 배터리 방전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블랙박스 때문에 배터리 방전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명장님께도 많이 들었고 제가 네. 뭐 여러 군데서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은 혹시 블랙박스 관련 전용 배터리가 차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게 이러면은 블랙박스를 누가 주차할 때 켜놓습니까? 블랙박스 전용 배터리가 이제 사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특히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키를 빼게 되면 이제 전원을 빼게 되면 모든 게 오프돼 버리니까 이제 수입차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인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면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보면 되지. 별도로 배터리 어떤 거 외부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은 것 같습니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아니 아까 명장님께서 장시간 주차 때문에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나 뭐 블랙박스 때문에 방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방법이? 네, 그 예방법이라 하면 이제 배터리 주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배터리 주위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이 필요하다는 거죠. 배터리를 그러면 좀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가 보호를 가슴에 품어야겠네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햇볕이 드는 곳 또는 바람막이가 되는 벽 쪽에 주차를 한다든지. 두 번째는 추울 때는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해놓지 말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30분 이상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요. 3분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 30분 이상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블랙박스 관련해서는 전압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예. 그래서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배터리 전압을 이제 한 11.4V나 또 9V로 블랙박스 전압 설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전원을 아예 꺼버리면 배터리 방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자동차 연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장님. 이 저질 연료나 뭐 연료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는데 이게 연료에 수분이 함유된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사람도 추우면 이제 동상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연료도 실제로 같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정상적인 연료 색깔은 가솔린이나 경유등 이 색깔은 다망색으로서 이제 투명하고 맑게 보입니다. 기름이 예.
근데 경유 같은 경우는 영하 이제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예. 이제 연료 상태가 이제 혼탁해지겠죠. 이제 우유빛 색깔처럼 흐려지거나 또는 이제 파라핀 성분이 응고가 돼서 연료 상태가 이제 둔탁해 보이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이제 그 동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동상. 아니 근데 저 명장님 왜 경유차만 왜 기름이 변합니까? 뭐 휘발유나 뭐 LPG 뭐 가스는 안 얼어요? 추우면? 뭐 가솔린이나 LPG 같은 거는 얼지를 않습니다, 자체가요. 근데 디젤이 왜 얼지? 디젤은요?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핀계 이제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예. 날씨가 온도가 이제 내려가면 이게 응고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는 이게 가솔린이든 LPG든 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은 예. 경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수분이 유입이 돼 가지고요. 연료가 동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유차는 무슨 수분이 유입이 된다고요? 예, 예. 아니 저 연료에 그러니까 경유에 물이 유입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물이 뭐 연료 탱크에 유입이 된다면 어떤 경로로 그 탱크에 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뭐 펑크가 나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네? 뭐 그런 표현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실제로 이제 주유 과정에 이제 수분이나 소량의 물이 유입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이게요. 주유할 때. 예. 그거는 좀 이해가 됩니까? 뭐 이해는 조금 돼요. 그 소량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소량이 이제 축적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많아지겠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주유하는 과정에 이제 70%가 이제 유입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료 탱크도 자체적으로 이제 온도차에서 이제 발생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뭐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장 탱크가 지하에 설치돼 있다 보니까 결국 온도차에서 물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겠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 기름을 적게 넣고 다니면 그만큼 공기층이 많아지겠지, 내부에는요. 잠깐만요. 명장님, 그러니까 연료를 날이 추울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어치 넣고 다니던 사람이 겨울에 혹한기에는 조금 더 많이 넣으라 이거죠? 그렇죠. 한번 주유를 할 때. 예. 그렇구나. 이게 조금씩 넣으면은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이제 연료 탱크 안에 이제 공기층이 이제 범위가 높다 보면 온도차 위에서 자칫 수분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체가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 어떤 차종들이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게 됩니까? 물론 뭐 경유차겠죠? 이제 뭐 가솔린차와 이제 그 경유차가 있는데 가솔린차는 소량의 물이 유입이 되더라도 연소실에서 연소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전혀 없어요, 거의요. 가솔린은 문제가 없는데 경유가 이게 디젤차가 이게 문제네요, 이게? 그렇죠. 디젤 차량. 저도 디젤차인데. 디젤 차량들은 이제 뭐냐면 커먼 시스템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그 고압 펌프나 이제 인젝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소형 엔진이라고 보면 되는데 물이 유입이 되면 윤활 작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깎아먹는 거죠, 이게요. 손상을 시킨다는 거죠. 뭐를 깎아먹어요? 실제로 이제 고압 펌프 내부에 이제 보면 피스톤, 실린더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물이 유입돼서 피스톤 운동을 할 때 그게 물 때문에 이게 쇠가 깎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 쇳가루가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뭐 인젝터도 망가뜨리거나 또는 이게 디젤차가 이게 물이 안 들어가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명장님?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 전 도로상에 운행되는 모든 디젤 차량들은 연료 필터가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연료 필터 맞아요. 예. 수직으로 설치돼 가지고 물을 여기서 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데 물이 수분이 차면 이제 연료 센서 경고등이 이제 작동이 되는데 운전자들이 이때 이제 물을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 무시하고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저 명장님 그 디젤차 연료 필터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요? 예, 이거 저 겨울에 또 중요하니까 디젤차 운전하시는 분들께. 뭐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명장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한국폴리텍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겸 애니카랜드 문학점 대표 고동원 자동차 병장과 함께 했습니다.